낡았지만 잘 다려진 짙은 회색 양복을 입은 김덕수 어르신이 법원 민원실의 육중한 문을 조심스레 밀고 들어섭니다. 70대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고든 자세는 그의 지난 세월을 짐작하게 하지만 그의 복장은 웅장하고 세련된 법원 내부의 분위기와는 다소 대비되어 보입니다. 어르신은 잔뜩 쌓인 서류 뭉치를 든 채 복잡한 민원실의 구조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잠시 망설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한 듯 불안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리셨죠. 안내 데스크 근처에 놓인 최신식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다가 결국 터치스크린 작동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주변에는 젊은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아무도 어르신에게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거나 동료들과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바쁜 듯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조심스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기, 이혼 관련해서 서류를 좀 떼야 하는데 번호표는 어디서 뽑는 건가요? 직원은 어르신을 힐끔 쳐다보더니 키오스크에서 뽑으셔야죠. 못하시겠으면 옆에 안내문 읽어보세요. 라고 무뚝뚝하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노인의 복장을 보고 까다로운 민원인으로 미리 단정하는 듯한 은근한 무시가 담긴 말투였죠. 어르신은 결국 직원의 손짓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헷갈리는 순서 끝에 간신히 번호표를 뽑아들었습니다. 대기번호 35번. 앞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기 시간은 길어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민원 창구 앞에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조용히 앉아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르신의 눈은 민원실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는데 그 시선에는 씁쓸함과 함께 무언가 익숙한 듯한 회상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김덕수 나레이션 법원은 말 그대로 법의 정원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삭막한 관료주의의 벽만 느껴지는군요. 나도 한때는 이곳이 누구나 편안하게 정의를 찾을 수 있는 곳이기를 바랐었는데 말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무심하게 흘러서 이제는 저 젊은이들에게 무시당하는 늙은이가 되어버린 걸까요? 30분이 넘게 흐른 후 마침내 전광판에 어르신의 번호가 떴습니다. 어르신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그러나 흐트러짐 없이 해당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창구 안의 여직원은 어르신이 도착했음에도 고개를 들지 않고 어르신이 내민 서류를 건성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공무원 특유의 형식적이고 건조한 응대에 어르신의 가슴은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서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던 대한민국의 법원 서비스의 현주소였던 것입니다. 김덕수 어르신이 제출한 서류를 훑어보던 이번 창구의 젊은 여직원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는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일반 도장 증명서인데요. 미비 서류입니다. 다시 떼오셔야 해요. 어르신은 당황하여 인감 대리 발급이라 이게 맞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했지만 직원은 어르신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서류를 툭 밀어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이 좀 더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직원은 규정상 안 됩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뒤에 대기자 많습니다. 라는 말만 차갑게 반복했습니다. 마치 자신은 기계처럼 규정만 읊을 뿐 인간적인 배려는 기대하지 말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어르신은 결국 서류 뭉치를 다시 들고는 직원들에게 방해되지 않을 구석의 빈 벤치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민원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밝고 가벼운 대화 소리는 서류를 들고 혼자 씨름하는 어르신에게는 더욱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은 돋보기를 쓰고 복잡한 법률 용어가 가득한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노인으로서 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한때 이 모든 규정과 법을 논하던 자신의 과거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깊은 울분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김덕수 나레이션 법은 평등해야 하고 특히 약자에게는 더욱 공정하고 따뜻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이제 내가 약자가 되어 이 벽을 실감하는군요. 법의 냉정함이 아니라 사람의 냉정함이 가장 아픈 법입니다.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오후 2시경 다시 용기를 내어 이번에는 창구 4번 박 주임이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주임은 창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만지고 있다가 어르신이 다가오자 귀찮다는 듯이 힐끗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르신은 정중하게 서류를 내밀며 주임님, 이 서류 처리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주임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잡아챘고 어르신은 긴장한 채 그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곧 싸늘한 실망으로 변할 것임을 어르신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박 주임 대사, 이런 간단한 일로 몇 번이나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정대로 하세요. 저희는 그의 목소리가 점차 짜증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김덕수 어르신의 정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박 주임은 이미 짜증이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대충 살펴보더니 마치 어르신이 아주 사소한 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박 주임은 커피잔을 내려놓고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은 채 노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르신은 결국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주임님, 제가 연세도 있고 컴퓨터 사용이 서툴러서요. 조금만 더 친절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의 말에는 진심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청은 박 주임의 분노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주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여기는 은행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서비스 직원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그의 단호한 외침은 민원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변에 대기 중이던 민원인들과 다른 직원들까지 일제히 두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박 주임은 마치 자신의 직위를 강조하려는 듯 규정과 원칙만을 방패 삼아 어르신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친절을 요구하시려면 사설기관에 가셔야죠. 저희는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할 뿐입니다. 어르신의 얼굴은 박 주임의 큰 목소리와 모욕적인 태도 때문에 수치심과 분노로 급격하게 붉어졌습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젊은 공무원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하는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그의 떨리는 손에 의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습니다. 박 주임은 자신의 승리라도 되는 양 노인을 끝까지 무시하며 다음 민원인을 부르기 위해 창구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덕수 나레이션 법의 존엄성을 이토록 무시하는 태도라니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여야 합니다. 국민을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의 기본 자세인데 어찌 이리 오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들이 잊은 것은 단순히 친절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공직자의 기본 정신일 것입니다. 극한의 모욕감을 느낀 어르신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굴욕감에서 강한 결단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박주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제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듯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민원실 중앙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어르신은 조용히 몸을 돌려 민원실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김덕수 어르신이 아닌 과거의 김덕수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모욕감을 느낀 김덕수 어르신은 민원실 구석의 낡은 벤치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는 깊은 심호흡을 한 후 낡은 가죽 가방 속에서 오래된 폴더형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휴대전화는 겉보기에 매우 평범하고 낡았지만 어르신에게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가장 빠른 단축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르신 주변의 소음마저 사라진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연결음이 울리고 잠시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어르신은 낮은 목소리로 짧게 말했습니다. 나일세, 지금 지방법원 민원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다져진 권위와 단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명령을 하듯 그는 현재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무언가를 요청하는 듯 했습니다. 김덕수 대사, 그래 나야. 지금 민원실에서 일반인 대접을 받고 있네. 아니, 불친절한 대접을 받고 있네. 자네가 약속했던 국민을 위한 법원이 이런 모습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네.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자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게나. 그들의 태도와 법원의 현 주소를 말일세. 통화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컸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은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범상치 않은 목소리를 이상하게 여기며 힐끔거렸습니다. 특히 박주임은 여전히 노인을 그저 화풀이하는 까다로운 민원인으로 여기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 노인이 감히 법원의 최고 위층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통화를 마치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후 조용히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민원실 중앙을 향해 걸어가며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듯한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낡은 복장 뒤에 감춰진 거대한 권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민원실에는 방금 전까지의 소란이 무색하게 폭풍 전야와 같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법원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심장부에 이미 강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덕수 어르신이 전화를 끊은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 법원 민원실 전체가 갑작스러운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평소에는 정숙하던 법원장실이 있는 고층에서부터 다급하고 빠른 발소리가 층계를 따라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깜짝 놀라하던 일을 멈추고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긴장감이 법원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잠시 후 최고 위급 수행원들을 대동한 법원장, 최승현 50대 후반, 현 법원장이 얼굴에 당황스러움과 다급함을 가득하는 채 민원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평소 근엄하고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표정이었습니다. 법원장은 노인을 찾기 위해 주변의 직원들을 가볍게 밀치고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법원장의 급작스러운 등장에 모두 얼어붙었고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장의 시선이
민원실 중앙에 조용히 서 있는 덕수 어르신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법원장은 노인의 낡은 복장과 민원실 한복판에 서 있는 그 상황을 보자마자 경악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노인에게 달려갔고 어르신 앞에 다다르자마자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깊숙이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최승연 법원장 대사하니 어르신, 이렇게 직접 오셨으면 미리 비서실로 연락이라도 주셨어야죠. 어찌 이런 곳에서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까? 법원장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죄송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박주임을 포함한 민원실 직원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무시하고 면박을 주었던 낡은 양복의 노인이 사실은 법원장마저 극진히 모셔야 하는 엄청난 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극한의 공포가 민원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일순간 멈춘 듯 민원실은 충격적인 정적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최승연 법원장은 놀라움과 송구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김덕수 어르신의 손을 잡고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는 연신 죄송합니다. 법원의 불찰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어르신을 특별 접견실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장이 직접 민원인의 손을 잡고 안내하는 초유의 사태는 민원실 직원들에게는 마치 지진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르신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특히 박주임은 자신이 불과 몇 분 전 노인에게 여기는 은행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큰 소리치며 면박을 주었던 사실을 떠올리자 얼굴이 파랗게 질려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자신의 경솔함이 몰고 올 결과를 직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자신들이 귀찮은 노인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던 그분이 법원장마저 깎듯이 모시는 원로급 인사라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원실 직원들 나레이션 저분이 누구시길래 법원장님께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낡은 양복이라 무심했던 저희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만약 전직 대법관이나 법조계의 큰 어른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원장은 노인을 모시고 접견실로 향하는 와중에 민원실 직원들을 향해 싸늘하고 무거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시선에는 질책과 실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시선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으며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법원장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온화하지만 단호한 표정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법원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임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로써 법원 내부에 거대한 쇄신의 폭풍이 불어닥칠 것임을 모두가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승연 법원장은 김덕수 어르신을 가장 편안한 소파에 모시고 따뜻한 차를 직접 대접하며 거듭 법원의 불찰에 대해 깊이 사과드렸습니다. 어르신은 법원장의 극진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이 오늘 하루 동안 일반 민원인으로서 겪었던 불편함과 불친절한 응대 상황을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법의 기본 정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덕수 대사 법원장은 저를 한 사람의 늙은 민원인으로만 봐주십시오. 저는 오늘 법이 가장 가까이 다가가야 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눈높이를 경험했습니다. 법은 권위와 규정 이전에
인간에 대한 공손함과 배려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토록 냉정하다면 국민들은 과연 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법의 정신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단호하지만 따뜻한 가르침에 법원장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노인의 말씀이 옳음을 인정하며 민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즉각적인 개선을 약속드렸습니다. 잠시 후 법원장의 호출로 박주임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이 접견실로 불려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들에게 엄한 질책 대신 부드럽지만 단호한 조언을 건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을 섬기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절과 따뜻함이 곧 법원의 신뢰임을 잊지 마십시오. 법원장은 직원들에게 정식으로 어르신께 사과하고 깊이 반성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박주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르신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김덕수 어르신은 자신이 처리해야 할 서류를 들고 법원장의 극진한 배웅을 받으며 조용히 법원을 떠나셨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낡은 양복을 입은 평범한 노인이 아닌 굳건한 정의와 권위를 지닌 현명한 스승의 모습이었습니다. 김덕수 어르신이 법원을 방문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 법원 민원실에는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법원장은 노인과의 만남 이후 즉각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 응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삭막했던 민원실 분위기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졌으며 직원들의 표정에는 형식적인 의무가 아닌 진심 어린 공손함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박주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모든 민원인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민원인에게는 먼저 다가가 키오스크 사용법을 설명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주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했던 불친절한 행동과 자신이 내뱉었던 오만한 말을 떠올리며 매일 아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친절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리임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민원인 A 대사 어머, 오늘은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해지셨네요. 복잡해서 오기 싫었는데 덕분에 마음 편하게 처리했어요. 법원 입구에는 친절한 법원, 국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민원인들은 달라진 법원 분위기에 만족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했고 민원 처리 속도와 만족도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한 노인의 작은 용기와 행동이 법원이라는 거대한 공직, 조직의 사람 중심의 정신을 되살리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며칠 뒤 자신의 집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시던 김덕수 어르신은 사회면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국민중심 민원 서비스 대폭 강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견하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랐던 세상의 모습이 조금씩 실현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셨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지위나 힘이 아니라 약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공손함에서 나온다는 깊은 교훈을 남기며 이 이야기는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